네. 저희가 약속 시간 1시가 돼서 네, 오늘 준비되었나요? 네, 약속 시간 1시에 돼서 저희가 오늘 모험금 노린 캄보디아 여성 사망 사건 이주 여성들 한 마리 있습니다.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이 사건은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2014년 8월 23일에 새벽에 경부 고속도로 천안 나와근목 인근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캄보디아 여성이 임신 7개월이 되었고 안전벨트를 매지 않는 채 교통사고를 당해서 그 자리에서 뱃속 아이랑 함께 사망했습니다. 재판이 1심, 2심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었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 8월 10일 날에 대전 고등법원 형사 6부 형용석 우정판사님이 캄보디아 아내를 교통사고로 사망케 한 의혹을 제기한 50대 남편인 이모 씨 사건을 파기환송해서 살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처리 특대법상 지사죄만 인정돼서 이모 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는데요. 이 판결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주 여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목소리를 내보자 합니다. 그래서 이 진행하기 앞서 저희가 묵념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네, 사건이 시간 많이 지났지만 고인을 위해서 우리가 묵념 시간은 잠깐 가지겠습니다. 묵념. 네,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지금 발언 여는 말에는 김하는 선생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김하는 선생님이 앞으로 와 주십시오. 네, 앞으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캄보디아 경찰 한 사람으로서 지난 8월 10일 보험금 90억 노리고 만삭인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한 남편에게 무죄를 판결이 내렸다는 방송 보고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의 주변 많은 사람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너무 놀라웠고 캄보디아인으로서 아이 엄마로서 여자로서 이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고 너무 억울하게 느꼈습니다. 아이를 키우고 저 같은 평범한 결혼 이민자들에게 큰 실망을 주었습니다. 마치 가난한 나라에서 시집 온 나 같은 사람은 한국 사람의 보험금을 위해 죽음을 당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 너무 슬프고 화가 났습니다. 죽은 캄보디아 결혼 이민자는 가족들과 헤어져 한국에 사는 동안 남편만 믿고 아이도 낳고 대한민국 국적까지 취득해서 남편과 아이들이랑 행복하게 잘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끔찍한 사건으로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억울을 할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납니다. 이 사건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봐도 살인사건이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에 기자회견을 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캄보디아 사람들이 모여서 큰 집회를 하고 싶었지만 코로나19 문제 때문에 집회를 못하고 기자회견이라도 하려고 이 자리에서 모였습니다. 만약에 한국인이 또는 여러분의 가족 이렇게 죽었다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오늘 제가 캄보디아 공동체 회원들이 입장을 모여서 이 자리에 그 억울한 마음을 여러분께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바쁜 시간 내주시고 참석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캄보디아 공동체에서 저희한테 요청은 해왔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회의하러도 오셨습니다. 리더분들이. 그래서 저희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그래서 하는 쌤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우리가 조금이나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눔으로 통해서 한국 사회에도 알리고 또 우리 이주 여성들의 마음이 어떤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네, 여는 말 그 뒤에 지금 발언으로 소이생하잉 선생님, 의정부 캄보디아 공동체에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결혼이민자 수진주라고 하고요. 네, 캄보디아 이름은 원래 수이생행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결혼이민자의 슬픔과 두려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고식 5억 보험금을 노리고 7개월 태아가 임신 중인 캄보디아 결혼이민자를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사고를 냈다는 많은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과도한 보험 가입, 죽은 아내가 수면제를 복용했다는 점, 아내와 아이가 세상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돼 슬픈 감정이 조금이라도 없고 행복을 넘친 것처럼 신나게 사진을 찍었던 점, 낙태수술과 또 다시 아이를 없애고자 하는 의문 등 모든 의혹이 밝혀지지 않는 이상 무죄로 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주민 여성들은 무죄라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렇게 쉽게 판결을 내렸다는데, 그럼 다음 피해자가 발생하면 지금처럼 똑같이 이런 판결을 받지 않을 겁니까?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사회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사건을 관련 기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피해치고 판단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주 여성 사망 사건은 오는 어제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 여성이 가족으로부터 혹은 주변의 친구들은 도와서 또 사망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리한테 경각심은 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험금을 엄청 들고서 사람을 사망케 한 후에도 이렇게 짧은 벌 정도만 받고, 그리고 죽은 자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그냥 억울하게 돌아가도 되느냐, 이런 문제를 질문을 던져준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발언은 몽골에서 온 김경은 선생님, 몽골 결혼 이민자 자조 모임, 몽골 이주여성 자조 모임에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몽골 출신 김경은입니다. 지난 2014년 약 6년 전 전원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남편 졸음운전으로 인해
조숙의 한 임산부가 사망했습니다. 기는 저와 같은 이주 여성, 캄보디아 여성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90억 보험 살인으로 언론에서 굉장히 많은 문제를 삼았고 사람들에게도 많이 알려주는 사건입니다. 1심은 무죄, 2심은 무기징역, 그리고 객단을 오가며 3년 후에 대법원에서는 무죄 협의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8월 10일 날 경찰이 제사한 고소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또 협의에 대한 무죄를 선고하였고 단 교통사고 처리 교통사고 처리 딩력 법선 사주의를 적용하여 금고 2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이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만삭의 아내가 안전벨트를 풀고 좌석을 젖은 채 찾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더 주인이를 키우려 온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망 원인은 미국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복귀에 별도의 부건 없이 3일 만에 화장이 이뤄지는 점입니다. 남편은 사망 몇 시간 만에 화장 예약 하기보다는 무국에 계신 아내의 가족에게 알려야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캄보디아 대사관은 엄청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만약에 사건 때문에 입국 문제에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남편은 사고 전까지 아내의 이름으로 25개 약 90억 원의 상당의 보험 상품을 가입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것은 교통재해 시의 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남편이 아내 사망 후에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2017년 7월에 방송된 방송에서 가해자 남편이 말합니다. 저도 아내가 죽은 후에 그만큼은 고통스러웠다. 나도 죽고 싶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 앞에 이 말을 처음 말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슬픈 남편은 왜 사망 후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거에 행동에 대해서 이상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만약에 기는 캄보디아 여성이 아니고 한국의 여성이었으면 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마이크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인데요. 네, 김경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보험금을 90억 되게 어마어마한 돈이죠. 우리 아마 이주 여성들뿐만 아니라 한국인들도 어떻게 이렇게 해서 보험을 10개 이상 들고 보험금은 또 주로 재해라든지 사망한 경우에 맡을 수 있는 이 많은 보험금과 많은 보험을 들을 수 있는지 의문이 되는데요. 이런 문제점들은 이주 여성뿐만 아니라 이번 판결문이 나고 나서 신문 기사에서 한국인들 댓글에서 봐도 이거는 너무 이해할 수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이 사건은 그냥 교통사고로만 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라고 이주 여성들이 너무 화난 상황이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이주 여성들 목소리가 들려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해자가 무죄, 살인 무죄로 나온 거고 또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모험 그 사망 사건이 있고 나서 보통은 무검이나 이런 거는 진행돼야 되는데 이 사건은 3일 만에 그냥 화장은 해버렸습니다. 결국은 증거를 없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이런 문제들이 계속 제기되면서도 불구하고 판결이 무죄로 나와서 되게 속상하고 화가 난 상황입니다. 네, 다음번에는 왕지연 선생님, 네, 중국에서 오셨고 한국 이주여성연합회에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이주여성연합회 왕지연입니다. 사건 발생할 때는 저희는 잘 모르고 나중에 그것이 알고 싶다 통해서 사건을 알게 됐거든요. 정말 분노하고 그래도 법원에게 큰 기대를 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저희한테 큰 실망을 주셨고, 네, 이번 판결은 이주여성이라는 차별적 판결입니다. 이주여성이 아니라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비상식적인 판결이 우리 이주민들을 분노하게 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검찰이 상고의 이유로 제시하고 있는 유죄의 증거가 재판부에서 받아들여져 살인자가 원본의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이주여성의 한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이 사건을 세상에 널리 알려 잘못된 법원의 판단을 여론에 호소하는 일입니다. 법원이 이거 무죄라고 선고한다면 이게 살인을 장려하는 판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살인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누구나 상시선에서 살인이라고 판단하는 사건을 왜 법원만 무죄라고 우기는 건지 납득하는 국민이 거의 없습니다. 댓글을 다 보셨죠? 저희도 다 찾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법원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게 살인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살인이란 말입니까? 판사님께도 묻고 싶습니다. 판사님이 보는 앞에서 사람을 죽어야만 살인으로 판결하실 겁니까? 이 같은 비상식적인 판결이 모범 범죄를 불어올 겁니다. 이번 사건이 이대로 무죄로 묻혀버리면 이 사건이 판례화되어 이를 본단 유사 범죄가 만회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어처구니 없는 판결이 모범 범죄로 이어져 사회적 우려를 가중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고 법원에게 43만의 이주여성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고국을 떠나 한국에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던 이주여성이 삼척 동자가 다 알만한 계획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법원입니다. 누구나 납득이 가능한 법다운 판결이 살아있는 정의를 보여주십시오. 이 판결을 지켜보시는 국민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꿈꾸다 임시한 상태로 흉악한 남성에게 죽음을 당한 이주여성이 지금이라도 마음 편히 잠들 수 있도록 이 안타까운 영혼을 국민 여러분이 어루만져 주십시오. 법원이 올바른 판단으로 살인법을 벌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법원을 설득해 주십시오. 우리 이주 여성들이 더 이상 파렴치한 범죄 행위에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우리 곁에 굳굳이 지켜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한 판결은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주여성이 억울하게만 죽음은 당할 수 없다. 이 말씀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상식적인 판결은 내고서도 법원 판사는 최선은 다 했겠다고 하겠지만 저희 이주여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봐도 이게 살인죄로 되는 상황인데 금고 2년만 이렇게 결과 내려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정말 공정한 판결은 내릴 수 있게 다시 간곡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카소바니 선생님, 의정부 캄보디아 공동체에서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캄보디아에서 온 카소판이라고 합니다. 네, 한국 이름은 김수진이라고 해요.
네, 오늘 저는 할 말이 있습니다라는 기자회견에 참석하는 이유가 네, 모든 캄보디아인들의 분노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고 모든 한국에서 살고 있는 모든 캄보디아 사람들이 억울한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 인터넷이나 그리고 모임이 했을 때 이런 사건이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이주 여성 인권센터를 찾아가서 우리 말을 좀 어떻게 사회적에서 좀 전달해 달라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꼭 제가 캄보디아 사람은 아니라 억울한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여성들이, 모든 이주민들이 여기 국적 상관없이 이 사건이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사건에 대해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억울한 사건이라고 많은 댓글 봤어요. 네, 근데 보험금 문제 의혹도 있고, 네, 자동차 수동 조작 문제도 있고, 의심도 있고, 그리고 졸음운전 대해서 많은 의심을 뉴스에서 많이 봤는데, 근데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나왔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국에 살면서 한국 법에 되게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많이 칭찬도 했고, 근데 이런 결과 나오니까 저는 법원의 판단 너무 많이 실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이 문제는 그만 보고 지나간 문제 아니다. 제가 가족 아니더라도 나서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 꺼내지 않으면 누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더 사람이 이 맞는 의혹과 맞는 증거가 나왔는데 이거보다 더 증거가 어떻게 더 증거가 나와야 되는지 그거 법원에서 더 좀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와서 증거 보여줘야 되나?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은 지 얼마 안 돼 화상하고 검사하지 않고 화상하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증거 더 보여줘야 되는 건가? 그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저도 실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약에 이 판단이 잘못하면 종종 이런 사건은 발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법의 보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 사건에 대해서 내부에서 일어나면 다들 받아들일 수 있을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해 주지 않으면 누가 이 사건에 대해서 꺼내서 얘기해 줄 걸까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서 꼭 내 가족 아니라도 인권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같이 목소리 좀 내주시고 같이 얘기를 좀 나눠주시고 억울한 얘기를 좀 소리를 쳐주시고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모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판단 억울하게 느끼신다면 문제라고 느끼신다면 좀 관심 가져주십시오. 그래야 돌아가신 사람이 편하게 하늘로 갈 수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을 의지해서 안전하게 살 수 있습니다. 나도 만약에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는 게 내가 이런 분처럼 이런 같은 상황에서 여성 일어나면 어떻게 한국에서 나를 누가 책임해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임을 주는 사람은 없어. 가족이 와서 얘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여기 혼자잖아. 남편만 믿고 여기 혼자 계시고 그래서 생각이 들었는 게 만약에 이분이 한국 분이라면 가족이 여기서 아마 난리 났을 건데 캄보디아에 계시는 가족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지금 목소리 치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고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지나가지 말고 그냥 자기 일을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 가족이나 언제가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법이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나가면은 뭐든 또 이런 일이 발생하시면은 보험금 때문에 죽은 사람은 얼마도 해야 되는 건가. 네, 이상입니다. 네, 가소파니 선생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말씀하시기에는 법이 원래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개인적으로 해결 안 되면 법으로라도 법을 믿고 공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한 판결 내려준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법도 믿을 수 없으면 우리 이주 여성들이 어디 가서 호소합니까? 이런 문제가 된 거 하나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또 두 번째는 이주 여성이 고향을 떠나서 혼자서 한국에 옵니다. 친정이나 가족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아까 김경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3일 만에 무감 없이 이주 여성 사망한 이주 여성은 화장할 수 있는지 만약 한국 사람이었다면 그 가족들이 왔겠죠. 그 자리에서. 그러면 이 사건이 이렇게 묻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캄보디아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이렇게 상황 급박하는데 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정보가 제대로 전달됐는지도 의문이 됩니다. 이렇게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 홀로 이런 문제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목숨을 잃었을 때 호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실망스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부디 파니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 재고를 해주기를 바라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이자스민 선생님 정의당 이주민 인권특별위원회에서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정의당 이주민 인권특별위원장 그리고 한국문화다양조직부 이사장 이자스민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이주민 단체장 그리고 이제 활동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신 분은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못하고 아까 우리 카츠파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정말 친정 가족들이 멀리 가 있는 친정 가족들도 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임산부였습니다. 만삭 임산부였습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기다리고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산산이 조각나버렸습니다. 사고가 났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 차에 그녀와 아이만이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녀의 혈흔에서는 수면유도제 성분을 검출되었습니다. 남편은 사고 후 곧바로 그녀의 시신을 신속하게 화장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녀의 죽음으로 95억 원이란 거액의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앞서 김하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식 있는 누구를 봐도 명백한 계획살인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녀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한국에서 행복한 삶을 꿈꿨을 뿐인데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무죄 판결에 공감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본 판결은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외면했습니다. 상식 밖의 법원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선고가 난 지 6년 만이 나온 이 판결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원칙적으로는 대법원의 재선고 절차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앞두고 있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정의롭고 상식적인 판결로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주 여성 인권단체인데 이렇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가 뭘까?
할 수 있는 게가 많지 않습니다. 그나마 이렇게 모여서 의견 나누고 먹어내다가 저희가 의견서 전단이나 이렇게 가능하지만 정말 죽은 사람은 너무나 억울한 상황인 거죠. 정말 상식밖에 단견 이렇게 단견 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참가자 발언이 있겠는데요. 혹시 여기 참여하신 선생님들이 이 사건을 접하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이 든다든지 의견은 좀 나누어 주신 분 있으실까요? 오늘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인원 제한하기 때문에 많지는 못 오셨는데요. 사실 저는 며칠 전에 뉴스를 보고 진짜 당황스러워서 과연 이 여성이 한국 여성이라면 어떨까? 과연 이 여성이 판사의 자녀라면 그 판사가 이렇게 이 결과가 공평하다고 생각할까? 그걸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수 여성이기 때문에 이수 여성이 그래 믿고 사랑하고 찾아온 남편한테 이런 살해를 당한다는 것이 정말 일반인으로서도 정말 상상도 못하는 결과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이 사건에 대해서 그냥 지나갈 수는 없고 꼭 이수 여성인권센터에서 앞장서가지고 공평한 판결을 내릴 것을 기대하고 그리고 제2, 제3의 이수 여성들이 더 이상 이런 피해를 받지 않고 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조금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오십시오. 네, 죽음 사건에 대해서 의심스러운 상황을 조금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구나 봐도 이게 살인사건이라고 얘기했었지만 좀 너무 이상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당사의 와이프 아내가 교통사고 나서 앞에 있는 트럭이 내려와가지고 물어봤는데 옆에 누구 타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계속 대답 안 해요. 네, 대답 안 하고 이게 또 다른 차가 와서 또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결국 한참 후에 119 나오고 나서 자기 와이프 살려달라고 이게 완전 다 증거가 다 나와 있고 아내를 죽고 나서 보통 사람은 장례식부터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이 화장터부터 알아보고 그러니까 증거를 못 잡게끔 그게부터 하고 또는 경찰서에 8개월 동안 이 사람 운전하는 모습을 뒤집어 보니까 한 번이라도 안전벨트 안 하는 사람이고요. 딱 사고 일어나는 일만 그날만 안전벨트 했던 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이렇게 다 나오는데도 이렇게 판결해야 되니까 아까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람 앞에서 죽어야 그게 판결 제대로 할 겁니까? 저희가 이게 억울해서 마지막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다양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지만 이 사건을 봤을 때 여러 가지 정황이나 간접적인 증거나 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살인인데 이렇게 살인죄가 적용 안 된다라는 게 앞으로 이주 여성들이 어떻게 이 한국 사회에 믿고 살아갈 수 있는지 참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판결이 이주 여성의 삶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친 것 같은지 어떤 고민점이 빠지게 되는지 조금 더 자유롭게 의견을 좀 나눠주시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판희 선생님. 저 개인 생각으로는 이런 사건 만약에 법이 그렇게 간다면 나중에
또 이주 여성들이 얼마나 더 피해가 보험금 때문에 얼마나 피해가 갔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는 돈으로 결혼해서 사실은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결혼하는 돈 얼마 들어가겠어요? 그 보험금이 많이 나는 보험금이 얼마 많은데 이게 만약에 이 법이 보장이 안 되면은 앞으로도 법이 보장이 안 돼요. 보장이 안 되면 또 피해자가 계속 일어나고 많은 피해자가 한국 사람 한국 사람은 물론에 가족 여기 있으니까 당당하게 소리치겠죠. 근데 이주민들은 없어요 가족이 여기. 아무리 국적까지 취득해도 여기 한국 사람 친척이 한 명도 없어요. 또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완전 한국 사람 보는지도 저도 의문이 있어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저희도 아까 그 김하는 선생님 말씀한 것처럼 또 증거 그렇게 뚜렷하게 나와도 이거 증거 아니라고 또 간단한 교통사고로 유죄만 된다면 이게 누가 봐도 100명 잡아 물어봐도 대답이 똑같을 겁니다. 아마 국적 상관없이 한국 사람이나 컴퓨리 사람이 물어봐도 아마 똑같은 생각일 겁니다. 이 사고는 그냥 간단 교통사고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도 제가 봤는데 그 자동차 수동 이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가 수동차예요. 수동차가 어떻게 그 사고 전에 주름이라고 얘기하는 게 어떻게 사람이 잘 조작하고 성년대. 네. 성년대. 네. 성형대하고 그다음에 수동 스티커 조절하는 거 보통 줄인 사람은 그거 생각해서 하고 할 수 있나요? 그것도 궁금합니다. 보통 주름 운전하면은 그거까지 생각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운전해봤는데, 그런 많은 의문, 많은 의혹심이 그렇게 드러나게 나오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오니까 법이 어떻게 믿을 수 있는지 저도 참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이주 여성이 솔직히 얘기하면 언제든지 범죄 피해자로 당할 수 있고 이렇게 아무도 나서서 얘기해주지 않는데 저희 이렇게 나서서 얘기해도 언제든지 이주 여성들이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그것도 타인으로 의해서 아니고 자기 남편이나 가족으로 의해서 범죄 피해자가 되고 목숨은 잃게 됩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이죠. 네, 또 다른 분들 혹시 또 의견 있으실까요? 실제 이 사글 범위를 넓히면 보면 이주 여성만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번 판결이 단지 이주 여성 사망자가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하는 거면은 뭐 우려가 없습니다. 뭐 다른 뭐 이주 여성 아니면 한국 여성이면은 제대로 판결할 거니까 저희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 판례를 가지고 앞으로 똑같은 범죄를 발생했을 때는 참고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살인 방법을 똑같이 모방해서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거 이주 여성 다문화인만의 문제는 아니는 거 봅니다. 모든 국민들한테 다 해당되는 문제고, 다음 또 하나 주제, 저희는 지금 여기서 모이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모이지 못하는데 이렇게 모이고 단지 그 기자회견을 하면서 우리의 할 말만 한다고 하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법원에서 그 많은 증거 앞에서도 그렇게 판결했죠. 우리 뭐 이주민들 어차피 이주민을 무시하니까 이주민 나와서 소리를 내서 우리의 말을 과연 증거로 채택하고 어떤 생각을 바꿔서 다시 판결을 바꿀까? 그건 정말 미지수거든요. 2%도 뭐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저희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다음에 뭐 이주 여성 예권센터하고 우리 의정부 캄보디아 공동체에서도 이 사건의 발생 그 과정 지나는 과정을 계속 지켜보고
안 되면은 뭐 집회하든지 말든지 어차피 한 사람이 죽으면 앞으로 한 번만 있으면 무죄화본이 있거든요. 그렇죠? 폭력도 그런 거잖아요. 한 번만 때리면 두 번째, 세 번째 안 될 수는 법이 없으니까 법원에 가더라도 다 같이 제대로 이 판사님도 찾아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분의 신청을 들어보고 많은 국민들 앞에서 정의로운 그 결과를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냥 단지 그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일이 마무리된다는 생각보다 앞으로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또 우리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섭죠? 그죠? 이주민도 무섭고 혹시 여기 계신 한국 선생님들 무섭지 않아요? 무섭죠. 그래서 이 돌아가신 분을 위로하는 마음이 아니더라도 우리 살아있는 삶을 위해서도 이 사회를 위해서도 이 판결을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끝까지 같이 투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이주 여성 문제뿐만은 아니고요. 이 피해자 문제뿐만 아니고 캄보디아 이주 여성들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우리 이주 여성들 문제고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한국 국민의 문제되기도 합니다. 왜냐? 이런 판결이 판례가 된다면 앞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피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힘은 같이 합쳐서 이런 문제점들을 알리면서 또 공정한 판결을 내려올 수 있게 노력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좀 함께 고민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함께 하면 좋겠는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또 혹시 마지막으로 이런 사건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이 사건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지 마무리 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은 좀 가지려고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분 있으실까요? 네, 이미 얘기가 나왔지만 그래도 네, 반복적으로 얘기가 이미 나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 함께 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억울하다. 법에서는 정말 상식하게 판결을 내렸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판례가 앞으로 모범이 돼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하나둘 같이 같은 판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말씀 아까 왕지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게가 아니라 대신 목소리를 낼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대신 이 목소리를 내고 이 목소리를 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게 이주 여성이냐 이민자나 이주민이냐 아니면 한국인이냐 선주민이냐 이주민이냐 이 사이 이 문제가 아니라 약하고 힘들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믿는 우리가 믿고 있는 법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말 정의롭게 우리가 정의를 얻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사회, 누구나 그런 사회에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주민이었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이주 여성이 피해자가 이주 여성이기 때문에 대신 목소리를 내주고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 이주민이 아니라 나뉘어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사회에 똑같은 구성원으로 이렇게 바라봤으면 이 사건은 똑같은 구성원으로 나도 너도 당할 수 있다는 그런 구성원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우리 사회에서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코로나19 때문에 나도 차별을 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도 나도 당할 수 있다. 그러면서 손을 잡고 이런 사건들이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고 정말 정의로운 답이 법원에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정한 판결, 정의로운 사회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준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추가 말씀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오늘 와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또 우리 사회에서 이주민들의 인권 문제 관심 가져주시고 이번 사건 계기로 이주민들이든 한국인이든 한국 사회에서 안전하게 공정한 삶의 그 판결과 법 앞에서 이주민들 누구든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법원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사회가 좀 보다 더 성숙하고 이주민이든 한국인이든 모두 잘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